이리 오너라 이리 오. 네, 오늘은 사실 실적 시즌 시작될 때 그 염동찬 연구원이 항상 어닝 시즌 프리뷰를 퀀트적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미국까지 넣어서 우리 퀀트 정다운 퀀트도 같이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아침에 모닝 미팅 듣다가 사실 딱 들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밖에는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봐서 욕먹지만, 일단 염동찬 연구원 생각에는 IT가 이제 다 조정된 거다. 실적이 거의 하반기에 되면 좋을 거는데 미국 쪽 ISM을 보면서 또 정다운 퀀트 생각은 약간 3분기까지도 미세하게 좀 부진할 거다. 둘의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 둘이 쌈 붙이려고. 왜 생각이 다른 거야 같은 자료에. 일단 YOY로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건 둘 다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치. 속도에 둘 다 대해서 마이너스지. 네, 하반기에서 좀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저는 좀 2분기가 바닥일 것 같고 저희 정다운 연구원 같은 경우 미국 데이터 보면은 3분기에 약간 좀 하반기에 나아지는 건 맞는데 분위기가 3분기까지도 좀 한 번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정다운 연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소위 인과관계라는 게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때 그 어떤 인과관계가 아주 뚜렷한 R스퀘어로 아까 얘기는 했지만 뭐 이건 어차피 우리 개념인데 소위 ISM을 갖고 이렇게 설명력을 할 수가 있어? 높다고 봐. 난 그게 이제 너무 선형적으로 본 거 아니냐. 그쵸.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 만들 때 제가 첫 방송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다시 들어보셔야 이해하실 거예요. ISM 제조업 지수 메소돌로지 자체가 그 GDP 성장률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쪽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ISM 제조업 지수는 윤주호 너는 맨날 이렇게 중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경련 실사지수 같은 거 BSM 무시하냐 그랬는데 이제 이 차이예요 사실은. ISM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걸 디테일하게 서베이가 들어가지만 그거를 나중에 모아서 하는 과정은 굉장히 변형을 가중치를 준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좋아요 나빠요 이것만 하니까 내가 좀 그런데 그래 난 그래서 사실 전에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좀 너무 그러니까 미국에 연동된 게 강한 건 내가 알겠는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래요. 내가 궁금한 것부터 물어봤으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자료에도 쓰긴 했는데 마이크론이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낮은 기대치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얘네가 감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낸드 쪽에서 5%포인트를 상향해서 10%를 감산을 하겠다고 했던 게 사실은 더 영향이 컸던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플러스 정성적으로 마이크론이 어떻게 됐던 간에 6월 달이었죠? 얼마 전에 디맨드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 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뭔가 그 소위 선형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봤던 거고. 그런 괴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산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고 미국 업체들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들 업체가 좀 더 생산 효율성이라든지 뭐 코스트 단에서 더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쪽에는 좋을 수 있는데 미국에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반론권을 염동찬 연구한테 안 주고 뜬금없이 막 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인사를 안 했다는 시그널이 맞다. 인사를 안 했네요. 이 문제가 내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거여서 바로 했던 걸 이해 바랍니다. 왜냐면 아침에 모임 티션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서둘러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좀 뒤에 그 이야기 나누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퀀트 정다운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 저희 그 매크로 투자이 하고 나서 댓글들 좀 몇 개 올라왔는데 한 분이 안 좋은 안 봤는데 안 좋은 이렇게 하시면 너무 말이 논리가 없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좀 느낌을 받았다. 지금 우리 한국 증시를 보니까 그래서 어제 최강희 연구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왜 한국 주식 사냐? 차라리 버크셔를 내가 열받아가 진짜 그 말 쳤어. 지가 6월부터 주식을 한국 주식 사야 된다고 해놓고서. 근데 하나 변화가 생겨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녹음을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하우스에게 전달했던 의견은 또 리키가 날라온 곳에 전달했던 결론은 뭐였냐면 이 이슈는 경제 이슈 아니고 정치 이슈다. 그러니까 실마리는 정치 이슈를 풀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정치 이슈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경제 이슈를 풀면 너무 파급효과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한일협정도 아까도 그 녹음을 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한일협정도 그때 막 계속 역배상권이 있었거든. 일본이 놓고 간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엄청 그게 시끄러웠는데 미국이 중재한 거예요. 미국이 결국 뒤에서. 이것도 미국이 나서줘야 되는데 미국이 언제 나서줄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국이 뭐 한일 이 정도 코멘트 나오면 진정될 것 같아요. 너희들 그만 싸워. 트위터에다가 나는 아베도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존경한다. 뭐 이렇게 한 문장 써주거나. 근데 뭐 남들이 말하면 웃는데 이 문제는 본질적 그런 문제인지 이래서 저희한테 계속 리케가 오는 것처럼 전반적인 산업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자 너네들한테 시키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 어떻게 다 이게 전망을 할 때 이렇게 저희 정다운 연구원이 하는 것처럼 두 변수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도 있고 한 변수를 이용해서 시계열로 예측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그 한 변수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에서 쓰는 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추세고요. 트렌드죠. 맞아. 두 번째는 순환 사이클이고요. 세 번째는 계절성 그 시즈널리티고 네 번째가 불확실 변동인데 이거는 그 불확실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없었던 일이니까. 근데 그걸로 이렇게 충격을 예측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숫자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만 죽은 숫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아니 얼마 뭐 어제 경제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쪽도 부품 중에 몇 프로 타격이 얼마 될 거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가 물어보면 내가 대체 당장은 이렇게 자동차 사업의 타격 정도는 뭐 IT도 사실 당장은 엄청난 문제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럼 대체는 가능한데 질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그 기업이 그걸 싸게 질 좋은 제품을 공급받는 게 우리가 비교 우위론이 뭡니까 리카도에.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업한테는. 근데 그거를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 해결 실마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고기고 먹는데 저쪽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가. 근데 이제 아래 헤드라인 시끄러니까 안 들리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했더라고. 이건 정치적으로 나는 풀어야 될 이슈다. 딱 정치란 단어가 보여서 내가 이거 내일 반대한다 그랬어. 내가 이거 진짜 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현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와서 정치로 풀지 않으려고 하고 감정적 대응에 뭐 우리가 무역 보복만 할 거지 막 이런 거 갖고는 될 일이 아닌데 우리 헤드가 결국 이런 좀 그런 뉘앙스를 했고 아베가 당장 답은 안 하겠죠. 아베도 이거 어떡하지? 뭐 다 확전을 하고 싶을 텐데 지금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좀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건 그거고 우리가 오늘 다룰 이슈는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냥 숫자 그 자체만 우리가 좀 듣고서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멘붕 상태들일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저희들도 뭐 전망 맨날 빗나간다 욕 먹고 뭐 그리고 근데 뭐 작년부터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근데 저희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블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지면 사자는 의견을 내려고 하는 거고 계속 외쳐왔는데 실적도 뭐 한국 어닝 시즌 뭐 기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기대 안 하죠. 눈높이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려가 이건 정말 올해 어떻게 그쵸? 했던 간에 감익이잖아요. 엄청나게 감익이죠. 일단 감익이고 16년 게 아니라 나 100조 넘어서 가지고 확 랭킹 레벨업 된 줄 알았는데 2016년도 실적까지 지금 낮아져 와버리니까. 있죠. 네. 한번 얘기 좀 합시다. 네. 일단 실적의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2019년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135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작년에 182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82조 원에서 135조 원이면은 거의 뭐 30% 정도의 감익이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는 거고요. 이 135조 원이라는 숫자가 연초에 얼마였느냐? 19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거의 뭐 30% 가까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30% 감익은 정말 금융위기 때 빼고 처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매주 제가 이렇게 이익 추정치 어떻게 바뀌나 체크를 하잖아요. 6개월 넘게 한 번도 안 올라고 계속 떨어진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다운아 이거 처음이지 너가 봐도. 예, 맞습니다. 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동찬아 이게 이 정도면 멈출 줄 알았던 그쵸. 레벨이 한 20% 다가오니까 그냥 우리는 과거의 어떤 금융위기가 기억에 아니니까. 멈출 줄 알았는데 와 이건 이게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그럼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는 아니요. 거예요? 모든 업종이 다 거의 떨어지긴 거의 했는데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랑 IT가 너무 많이 IT가 떨어졌어요. 너무 심하게 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10년 전에는 한 IT가 네. 전체 한국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였어요. 근데 2018년 실적은 IT가 50%까지 올라왔어요.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IT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IT의 업황의 위기가 한국 기업 실적의 위기가 돼버린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떨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냉소적으로 우리 스스로 좀 슬픈 얘기를 우리 요새 건배사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좀 장안 좋아지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채권 천국 증시 지옥 이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요즘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바이오 네, 이거거든. 네. 이게 지금 작년부터 맞아요. 가속화되기 시작해서 작년에 약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슈팅 나오면서 장이 올라왔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일리가 있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얘 단점인 게 뭐냐면 한국의 PER이 작년에 우리가 한 자릿수인 줄 알았는데 네. 11배가 넘어갔어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림오를 보시면 사실 영업이익 비중이 결국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네. 뭐 그쵸? 헬스케어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변창고의 관심이 그래서 이걸로 모아진 것 같아요. IT가 돌아설 수 있는가? 그쵸. 그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IT가 돌아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데이터는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그 가능성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서는 그림 10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여러 가지 지수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한국 이제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많이 하는 뭐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기업들도 뭐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뭐 IT 업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데이터는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그림 8번 보시면은 지금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월 달에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좋았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뭐 마이크론이 뭐 일회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실적 잘 나왔고 뭐 컨센서스보다 낮기는 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뭐 이제 하반기 업황이 점점 개선될 거다. 뭐 디맨드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좀 케이펙스 투자랑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요 공급을 맞추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 나타나는 게 아직은 이익이 돌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이미 반응을 했고 마이크론의 이런 입장 같은 경우에도 좀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좀 실적이 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약간 돌았습니다. 이게 레깅이 2달이야? 네네, 지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4월 데이터였어요. 맞죠. 2달 네네, 맞죠. 네네. 네, 한 레깅이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내가 그저께가 뭐라 했잖아요. OECD 돌았다고. 내가 네네. 이게 돌았다고 안 하는데 사실 안 보고 있거든.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 진짜 사실 미미하게 한국이- 돌았어요. 진짜 미미하게. 한국의 이익 사이클과는 상당히 관련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럴 이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 비중도 높고 글로벌 경기랑 너무 중요한 상관성을 가지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약간 이게 조심스럽지만 선행성이 약간 있는 편인데 근데 이게 좀 데이터 나오는 게 레깅이 있어가지고. 레깅이 있어서 이게 또 문제야. 2달 그쵸. 뒤에. 근데 이게 보니까 한번 추세를 타면 네. 되게 장기간 이게 방향성이 잡혀버리네요. 의외로.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제 2011년 초처럼 한 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또 몇 번씩 그림 있고. 11에서 오해 말해서 네. 이게 굉장히 파고가 큰 것 같잖아 사이클이. 네. 이게 아니라 원래 이게 더 커요 높낮이가. 근데 금위기 이후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소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소순환 돌았을 때마다 OECD 선행수가 돌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돈 풀 때 돌았었어요. 이거는 교역량 늘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계열을 약간 짧게 가져가서 그렇지
5년부터 놓고 보면은 소순환으로 계속 사이클이 도는데 소순환으로 한번 돌아왔던 타임 같아서 올해 그래서 괜찮게 봤는데 이게 참 안 맞아요 좀. 이게 근데 12년 제가 하반기 자료 쓸 때 이걸 봤었는데 12년 한 6월 정도부터 14년까지 선행지수가 돌 때 이머징은 주가가 못 올랐어요. 맞아. 그런 알아. 구간 있어요. 누구한테 많이 당했어. 내가 또 인정. 내가 그때 이게 역시 퀀트랑 얘기하면 피곤해. 이게 기억나니까. 뭐냐면 11년까지 올라왔다가 12년에 그때 미국 뭐 나왔었고 이머진만 죽을 쓰는데 그때 돌아버리겠더라고. 그쵸. 이게. 경기 선행지수랑 안 맞을 때도 이때였죠. 한국 경기 선행지수랑 다만 비슷하거든. 이제 선행지수가 돌 때 멀티플 확대되면서 이머징도 그때는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근데 빠져.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래도 OEC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그래도 돈 풀 때였고 반복적으로 소중한 사이클에서 증시가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고민스러운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자꾸 뭐 이러나 저러나 OECD 선행지수 떨어질 때보다는 올라갈 때가 낫죠. 작년에 아쉬운 게 맞습니다. 약간 뭘 점검하다가 위선에서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아이씨 이거 속 옆에다 서다가 거놓고서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후회되는 게 그거 하나야. 작년에 그냥 약간 쉬었다가 간다 이렇게 하면 편했을 텐데 그래도 소소한 사이클이니까 치고 나갈 줄 알아서 이건 사이클이 너무 짧았다. 또 실제로 OECD 선행지수 이렇게 피크 찍고 내려갈 때랑 한국 이익 추정치 떨어질 때랑 보면은 레깅이 있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졌나라는 기대감을 하는 상황이었기도 했죠. 지금 보면은 어쨌든 OECD 선행지수는 좀 바닥에서 약간 돌았고 뭐 한국 이익 추정치가 돌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뭐 낙폭이 좀 줄어드는 정도기는 하지만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고민이 이걸 보면서 자꾸 나도 가능성을 보는데 참 만만치 않네. 네, 마지막으로 뭐 이익 추정치 한국 이익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또 환율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원달러 환율이 2분기에는 1, 4분기에 비해서는 평균 환율도 그렇고 월말 환율, 분기말 환율도 그렇고 결국에는 올랐거든요.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할 때 이거에 대한 경쟁력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분기 평균 환율이랑 영업이익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분기 말에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 BS에 있는 그 외화 부채랑 외화 자산을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현금 흐름은 없지만 그래도 영업 외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이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외화 부채 많은 기업들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지적해주고 데이터 잘못된 거죠 이거. 이거 아침에 보니까 저기 데이터 벤더가 이거는 사업 보고서 내용은 키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공을 하는데 데이터 잘못 들어간 게 몇 개 있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수정되는 거니까 이거는 수정은 했습니다. 수정되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긁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끔 생기는데 제가 이거 좀 사업 보고서 좀 들어와서 확인을 근데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외화 순자산이 좀 많은 기업은 외화 자산 부채 빼준 네네. 거 네네. 환산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워낙 그렇죠. 강해지면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자산 많은 기업들이 좀 이익을 본다는 건데 달러 들고 있으면은 환율 약세일 때 좀 유리하잖아요. 이제 원화 들고 있으면은 해외 나갈 때 좀 불리하고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올라갔을 때는 괜찮을 거고 반대로 이제 분기가 지나고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피크아웃해서 내려가는 구간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좀 이렇게 그 순이익 쪽으로 영업 외이익이 들어온다는 의미인 거로. 원화가 지금 뭐 1160원대 가다 또 금방 1180원 와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국내 펀드멘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외풍이 좀만 실어도 이게 뭐 우리가 외환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펀드멘탈 원래 우리가 환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그 나라의 어떤 GDP 규모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국의 GDP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다른 데보다 이렇게 많이 그걸 못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건 두 국가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는 거잖아요. 그 구매력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좀 약해질 수가 있는 요인인 거죠. 그림 인식도 우리가 참 연초부터 주장하던 건데 참 쉽지 않네.
그겁니다. 뭐 결국에는 그 이익 추정치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PER 구할 때 이 12개월 포워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 12개월 포워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 올해와 내년도 이익의 가중평균이다. 그 얘기는 내년이 올해보다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만 멈추더라도 이 12개월 포워드 EPS는 올라간다는 건데 일단 2019년도 올해 실적이 급격하게 반등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적어도 뭐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멈추고 2020년이 여전히 2019년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반기부터는 이 12개월 포워드 EPS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요. 국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3분기도 안 좋은데 안 좋아지는 폭이 좀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그 정도인 겁니다. 정도로, YY는 네. 마이너스지만 그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올라오지 않겠느냐. 방송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도 한국은 한 거고 이제 우리가 다음 미국이니까 끊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네네. 좀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